17살의 노리코, 그녀는 오늘 가출을 결심했습니다. 조그만 바닷가 마을에서 나고 자란 그녀는 도쿄라는 거대한 세상으로 이제 막 나온 참이죠. 그녀가 가출을 결심한 이유는 바로 자신의 아버지 때문이에요. 도쿄에서 대학을 다니던 중 임신을 하게 된 사촌 때문에 노리코가 도쿄를 가게 되면 임신을 할 거란 생각 때문에 그녀의 진학을 가로막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답답한 집안 분위기에서 그녀가 유일하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 공간은 바로 인터넷의 페어닷컴. 그곳에서 그녀는 미츠코라는 익명으로 아주 잠시나마 자신의 현실을 잊을 수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이 정전된 틈을 타서 노리코는 가출을 하게 됩니다. 페어닷컴의 리더인 우에노역 54와 접촉을 시도하는 노리코. 어렵사리 그녀를 만난 노리코는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녀와 동행하게 됩니다. 자신의 가족들을 소개하는 우에노역 54. 그녀는 스스로를 쿠미코라고 소개합니다. 그들이 간 곳은 할머니의 집. 서로 얼싸안고 좋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노리코는 잠시나마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엿보네요. 그들은 또 다른 집의 할머니를 방문하여 이번에도 똑같이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뭔가 이상한 걸 느끼셨나요? 승합차에서 이동할 때 그들의 모습은 아까 전에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마치 일을 하러 가는 사람들의 모습 같네요. 마지막으로 찾아간 집에서 5분 뒤에 오라는 쿠미코. 말한 대로 들어갔더니 이번엔 할아버지가 임종 직전이네요. 죽은 줄 알았더니 다시 일어나는 할아버지. 그리고 그런 그녀를 보며 웃는 사람들. 이것은 사실 처음부터 가족 렌탈 사업이었어요. 쿠미코는 혼자가 되어 가족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의 진짜 가족인 것처럼 연기를 했던 것이죠. 노리코의 가출 이후 동생 유카는 자신의 언니에 대한 행적을 조금씩 조사하게 됩니다. 페어닷컴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되고 그곳에서 본명 대신 유코라는 닉네임을 사용합니다. 이후 자신의 언니를 따라 집을 나가버리죠. 소중한 두 딸이 모두 집을 나가버리고 결국 충격에 빠진 아빠 테츠는 자신의 딸들을 찾기 위해 회사도 그만두고 도쿄로 가게 됩니다. 과연 테츠는 자신의 자식들을 데리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요? 쿠미코는 어째서 가족 렌탈 사업이라는 이런 기형적인 일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들에 답하기 이전에 먼저 이 영상을 보는 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과 어떤 관계인가요? 질문이 너무 포괄적이고 이상하게 들린다면 조금 바꿔서 말해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중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가요? 장남, 장녀, 차남, 차녀 혹은 막내 등등 다양한 가족만큼 다양한 모습이 존재하겠지만 과연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없어지면 그 안에서 어떤 관계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해답은 노리코의 이야기를 봐야 합니다. 그녀는 도쿄에 있는 대학으로의 진학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어쩌면 그녀에게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을 막아서는 순간 더 이상 가족이라는 집단은 자신을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아닌 족쇄가 되어버립니다. 식탁이라는 공간은 가족들이 다 같이 밥을 먹는 세상 그 어디보다 따뜻한 공간이어야 하지만 적어도 노리코에겐 딱딱하고 차가운 공간이었죠. 그녀는 어린 시절 귤이라는 별명으로 불린 친구를 만나요. 귤은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미지 클럽에서 일을 하죠. 유사 성행위를 제공하는 윤락업소이지만 너무나 밝은 미소를 짓는 그녀를 노리코는 부러워해요. 왜일까요? 단순히 그녀가 밝게 웃고 있어서?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녀가 부러워한 이유는 단순히 웃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선택한 그녀의 모습이 웃음만큼이나 밝아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장면이 아마 노리코가 가출을 결심한 아주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테츠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딸을 찾아다니고 그의 아내는 딸들의 가출을 자신의 탓이라며 비관하다가 결국 자살을 하기에 이릅니다.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진 위태로운 가족. 테츠는 쿠미코의 가족 렌탈 사업에 대해 조사하던 중 신주쿠역에서 54명의 여학생이 집단 자살한 사건, 즉 자살 서클에 대한 정보를 얻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영화가 감독의 다른 영화 자살 클럽의 후속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영화가 자살 클럽과 어떤 식으로 연관이 있을까요?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쿠미코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앞에서도 나왔지만 그녀는 페어닷컴의 리더이자 우에노역 54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어요. 쿠미코는 태어나자마자 우에노역의 물품 보관함 54번 칸에 버려져 있었다는 불행한 과거가 있어요.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자신의 친모를 만나지만 쿠미코는 그녀를 보며 오히려 비웃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엄마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다 라면서. 이 말의 의미는
그녀가 뼛속부터 가족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 집단을 부정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가족 렌탈 사업으로 구현하여서 가족을 원하는 이들이 바라는 이상적 가족을 연계하며 한편으로는 세상 모든 가족들이 자신의 역할을 연계한다라는 걸 증명해내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 말은 자살클럽에서 줄곧 나오던 대사 당신과 당신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와 연결해보면 가족이라는 집단 안에서 당신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라는 또 다른 질문으로 연결됨을 알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는 누군가가 원하는 혹은 바라는 모습을 연계할 뿐이며 이런 가식적인 관계는 절대 오래 갈 수 없고 정상적일 수 없는 관계이며 결국 이것이 가족 해체의 원인임을 말하고 있어요. 자살클럽의 배우는 바로 쿠미코였으며 그녀는 페어닷컴의 다른 인원을 이용해 역할을 연기하다가 결국 자신을 잃어버린 아이들을 자살하게 만듭니다. 영화 내에서 죽은 여학생들의 신원이 모두 불명으로 나오는 이유가 이 때문이에요. 그녀들 스스로 자신이 부모에게 받은 이름과 가족의 관계성을 버렸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녀들이 누군지 알 수 없었던 것이죠. 테츠 역시 자신은 행복한 가정을 꾸린 훌륭한 가장이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단순한 자유행위였다는 걸 깨닫습니다. 사진 속 두 딸들은 전혀 웃고 있지 않지만 자신은 그 사진을 찍을 때만 해도 가족 모두 행복하게 웃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테츠는 노리코와 유카를 만나기 위해 자신의 친구에게 연락을 합니다. 친구에게 대신 가족 렌탈 사업을 신청하게 하고 자신은 옷장 안에서 그들을 지켜보던 테츠. 하지만 두 딸들은 그에게 대체 누구냐며 당장이라도 기절할 듯이 놀랍니다. 사실 당연한 일이에요. 그녀들은 더 이상 테츠의 딸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니, 정확히는 그의 딸이라는 역할을 던져버렸다가 맞는 표현이겠네요. 결국 테츠의 친구는 자리를 뜨게 되고 테츠는 그 자신이 대신하여 아버지의 역할을 맡고 시간을 연장하면서 따뜻한 가족을 연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이면서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위태로운 가족의 모습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저는 이만 오늘의 가이드 마치겠습니다. 이상 가이드 B였습니다. 감사합니다.